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도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그래서 오늘 전략, 네. 또 함축된 전략 가져오시죠. 네. 개장 이제 임박했으니까 무슨 전략일까요? 사료, 식량으로 갑니까 또? 네. 돌고돌아 식량. 네, 한 번 더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일단은 저도 지금 밀 좀 사놓은 게 있는데. 그쵸, 뭐 밀도 그렇고 이제 콩 쪽도 그렇고요. 지금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이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또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. 일단 오늘 뭐 시장이 그래도 좀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다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차트의 위치도 사실 이전에 또 한번 부각이 됐었다가 다시 좀 눌렸다가 다시 조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초입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 거래량이 동반을 한다면 충분히 좀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아르게 몰게 이 식량 보호주의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미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50개가 넘는 품목을 좀 수출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이번에 뭐 콩이라든지 이런 대두 쪽에 대해서도 만약에 생각보다도 더 작황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이런 수출 제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이제 대표적으로 수입을 하고 이제 유통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또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6, 7일 전에 나왔던 이슈죠. 이 러시아에서도 또 푸틴이 이 흑해로 나가는 이런 곡물들이 EU 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조금 다시 한번 수출 제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좀 오픈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사실 이제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급등이 나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. 이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지금 저점 부분에서의 좀 주가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에 작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다음에 그리고 다다음에까지도 사실 이슈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먹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후 변화가 요번에만 나왔다가 싹 사라지는 거는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에도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온실가스라든지 온난화 흐름들이 더 강해진다라면 그거 바라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곡물 쪽에는 영향을 좀 유의미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중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지켜보실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주는 전거래일에 좀 강했던 대주산업, 고려산업, 뭐 한탑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가볍다 보니까 일단 시세가 좀 분출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해서 유통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주가의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도 이 고려산업을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뭐 대주산업과 한번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인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전고점을 다시 좀 돌파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려산업도 충분히 조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만 동반하면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는 이전의 흐름들도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매물대 안에서의 거래량 동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시세 분출되고 한번 물량 소화를 했죠.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땐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식량 이슈가 조금 지금 누그러들고 있습니다만 다시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푸드플레이션 네.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어제 독일 총리 울라프 숄츠 총리 멘트는 푸틴이 변한 것이 없다. 네, 전쟁 종식이 멀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. 자신의 실수를 못 깨닫는다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네요. 자, 이런 게 또 식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네. 뭐 지금 또 태풍 소식이 또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기후죠. 기후가 하여튼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 네. 기업은 고려산업으로 고려산업. 네, 탑픽을 골랐습니다. 보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
정민 소장 전략. 네, 뭐 저는 이제 어제 시장에서 얻은 힌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냥 아까도 잠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네. 굳이 이제 어려운 길 가기보다는 이제 쉬운 길, 그냥 검증된 길을 가자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강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그 어제 PPI 나오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CPI 관련해서 한번 세게 맞았잖아요. 네.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이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애지간한 좀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또 한 번의 이게 폭락은 크게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 이슈는 뭐 설사 100bp 인상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제 한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근데 우려스러운. 미국에서 풍력이 좀 제동이 걸렸는데 야, 그 풍력. 어업권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또 들고 그거 일어나는 있죠. 모양이에요. 예. 그거는 또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. 일단 1,400원을 앞두고 일단 환율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내려오는 부분이고요. 이게 지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갭으로 떴다 갭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죠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도주와 그동안의 비주도주들이 좀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, 저는 향후에도 역시 또 신재생, 뭐 네옴시티, 방산, 배터리 뭐 이쪽의 모멘텀 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좀 확신을 좀 얻었고, 일단 뭐 배터리, 전기차, 반도체, 바이오가 이제 이게 미국에서 다 이제 온쇼링을 하고 있는,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딱 돌려보면 다 우리의 직접적인 이제 그런 먹거리잖아요. 그래서 이게 또 우리는 또 중국과의 또 이런 관계도 있고, 그래서 기대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양립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러니까 저점 막혔고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한 2,300 얼마부터 한 뭐 2,500 뭐 이 정도까지 막힌 그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안에서 종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리가 있는 쪽에 아까 언급드렸던 뭐 이제 태조 이방원 같은 네. 그런 쪽이 지속적으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다.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고요. 이제 저는 뭐 결국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련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플레와 연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면 이번 뭐 하락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신규 편입, 비중 확대 뭐 이런 전략을 뭐 쉽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더 단순하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어제 이제 그 시초가를 어제 종가가 넘어서는 양봉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쨌든 오늘 무조건 시장보다는 강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산 쪽에 조금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수주와 이제 실적이 만든 이제 그런 추세다 보니까 지금 좀 가파른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었는데, 저는 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그 아까도 좀 잠시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전쟁 양상의 변화지 전쟁이 뭐 종식되거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. 뭐 네. 저는 내년 한 2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섣부른 그런 휴전 가능성 뭐 이런 보도에 이렇게 휩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요건 이제 또 밀떡의 시각으로 본다면 러시아의 좀 전술적 변화가 있습니다. 지금 네. 이제 여러 가지 뭐 벨라루스의 이제 여러 가지 포대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는 이제 시가전,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전격전 같은 그런 거를 하려다가 지금 계속 막히니까 이제 원거리 포격,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근데 지금 나토의 방어 시스템이 이제 이 미국이 제공한 팩3거든요.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한정적으로 또 시스템 오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천궁2 시스템을 좀 대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의 연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내부 소식입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산의 뭐 저의 개인적인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맞습니다만 네.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LIG 넥스원 천궁에 대한 그런 수주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는 좀 굉장히 빠른 좀 차익 실현도 나왔고 뭐 위치도 나쁘지 않고 LIG 넥스원 일단 방산 쪽으로는 좋아 보이고요. 풍력 쪽에서도 좀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CS 윈드 같은 거 네. 편입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개장이 바짝 다가왔는데